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이 바로 끝나고 나서 해설 강의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기출문제 해설 강의라기보다는 뭐 문제 있고 정답 얘기하고 이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파악하고 나중에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일단 30회부터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21회까지 해서 약 10년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원래 이제 여러분 제 밴드에 올라가 있는 문제는 18회부터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8회 문제까지 다 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기출문제에 무용론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기출문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요, 이제 기출문제가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거의 모든 것을 기출문제에서 다 해결했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법총칙, 특별법, 그 다음에 채권법은 거의 뭐 기출문제 수준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물권법 있죠. 이 물권법 분야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국가고시에 나와 있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문제를 약간 쉽다고 느낀 것은 민법 총칙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하고 특별법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요, 쉽게 느낀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물권법의 분야는 조금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요. 3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매년 국가고시가 한 9개 정도 있거든요. 우리와 같은 시험법에 있는 시험들이요. 그런 것은 매년 정리해서 그때 시험에 나올 때마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0회 해설 강의를 A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A형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요. 41번은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이제 이 103조가 전에는 104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103조는 잘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103조가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 받았을 때 잘 받아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에 이것을 되도록이면 지문하고 해설을 암기라는 것이 아주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해설을 보면 글로서 써놓은 해설을 하고 말로 해설하고 다른데 말로 하는 해설이 훨씬 더 기억력이 오래 가요. 알겠죠? 그래서요, 기왕 쓰실 때 좀 깔끔하게 잘 쓰셔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는 또 29일을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보면서 암기하는 거죠. 2번, 3번, 4번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회차씩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책을 장판지로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장판지로 만들면 그거 다 찢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야 되거나, 이동을 해야 되거나, 출퇴근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보면, 책을 꺼내서 보기에는 참 민망스럽잖아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잠깐 그냥 구겨가지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잠깐 봐도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한 회차씩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이론을 100번, 1000번 얘기해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이론을 5번 듣는 것보다 문제를 한번 풀이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지 내가 이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문제를 보고 나서 한번 몇 번을 보세요. 보고 나서 다시 하나를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전혀 해설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해설되어 있지 않는 것과, 여러분이 해설을 이미 해놨죠. 해설되어 있는 것과 해설되어 있지 않는 것, 해설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1번 지문하면서 여기는 뭐 때문에 틀렸고 여기는 뭐 때문에 틀렸고, 이걸 내가 하나를 해설할 수 있으면 그거 완벽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암기되어 있는지 암기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암기를 하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항상 문제지면 무조건 2그룹은 살아. 그래서 2개를 해서 하나를 완벽하게 암기해. 그러고 나서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있죠. 그걸 가지고 혼자서 해설해보는 거죠.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가지고 그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2개 사면 안 돼. 먼저 여기서 일주일 동안 봐.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를 복사를 해. 그래서 해설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나 혼자 공시정 해보는 거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봐. 처음부터 다시 덮고 다시. 그래서 하나는 깨끗한 것, 하나는 완벽하게 해설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요, 한 5회분만 딱 하잖아요. 그럼 거의 문제 푸는 요령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고 이게 암기가 딱 되면 요 문제 푸는 요령과 문제 어느 정도 지문이 암기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를 보는 눈이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10년분 정도 하게 되면은 뭐 거의 100%요, 민법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하나를 보려면 2개월 뭐래요? 2개월, 3개월, 4개월이 걸릴 수 있죠. 근데 여기는 한 해에 민법의 전부가 기술되어 있잖아요. 물론 뭐 구석구석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5년분을 보게 되면 5년분요. 5주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만 고생하시면 책을 한 2번, 3번 정도 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책을 보면은 대충 그 부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암기를 메모리를 해야 되는데, 메모리하는 방법은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는 방법은 방금 얘기했듯이 2개를 복사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낙서가 되니까, 하나는 전혀 낙서되어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전혀 낙서되어 있지 않는 것을 혼자서 그걸 보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완벽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하고 또 하나 하고, 그래서 5년분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다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항상 이게 나와. 이게 우리 뭐냐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제 보면 103조하고 104조.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03조하고 104조에 있어서 판단 시점. 이 판단 시점이라는 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은 법률행위시예요. 항상 법률행위시. 다른 말로 이 법률행위를 뭐라 하죠?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계약 체결 당시 또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다. 그래서 여기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줄거야 되겠죠?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계약 체결 당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이것이 작물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작물인 걸 알았다 이 말이죠. 나중에 알았죠? 그러면 103조에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법률 행위시에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무효 동그라미요. 그러면 여기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무효는 몇 가지 원칙이 있죠? 3대 원칙이 있죠? 무효는 처음부터.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이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죠? 누구든지란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죠. 이때의 무효는 다시 동그라미. 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는 첫 번째 절대적 무효이죠. 이 절대적 무효란 말은 뭐를 얘기하죠?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제3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제3자 보호 안 돼. 선의의 제3자. 그 다음에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중요해. 그래서 103조 위반의 무효. 그 다음에 이 103조 위반의 무효는 뭐다? 746조 뭐가 된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그래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가 중요해. 누구든지. 무효 줄 것이고 누구든지 이렇게.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여기서 우리가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윤리 도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알겠죠? 예전은 여자분들이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길거리에서요. 담배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보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거의 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왜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거죠. 알죠?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념이 바뀐다. 이런 뜻이죠. 자, 다음에 4번은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줄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여기까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이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5번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가담 거기를 줄고요. 대리인 줄 것이고 적극가담 줄고 단대 다 줄고만 안 돼. 대리인 적극가담 이렇게. 우리가요.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다? 116조에 보면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죠.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우리가요 108조 통정의 표시를 보면은 본인은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을 했대 말이죠. 그럼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렇게요. 우리가 특기는 104조 알죠? 104조에서 뭐가 있죠?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한다?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103조죠. 103조 위반해서 특히 이중매매죠. 이 이중매매에서 뭘 한다? 적극 가담하죠. 이 적극 가담에 대해 있어서 가지고 본인은 멀쩡해요. 본인은 적극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요? 대리인이 뭘 한다? 적극 가담하죠.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전체가 무효가 되죠.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대리인. 그래서요. 여기 보면 대리인이 배명의 적극 가담이죠. 그런데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본인인 매수인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가로 묶어봐. 본인은 그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본인은 그것을 몰랐더라도 반사질서 법령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대리인이 뭘 했어? 적극 가담을 했죠. 그래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2번요. 통정허위 표시. 보통 우리가요, 통정허위 표시는 보통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사례형 문제로 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서술형 문제로 나와 있죠. 자, 통정허위 표시 한번 보시면,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 줄고,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 그 다음에 상대방과 합의 줄고, 상대방과 합의를 뭐라 한다? 그것을 양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양해. 알겠죠? 합의를 뭐라 한다? 양해,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뭐다? 통정의 표시는 의사와 그 다음에 표시가 일치하되 일치하지 않은데 일치하지 않아야 돼. 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으면서 뭘 해야 돼?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양해가 있어야 돼. 상대방의 양해.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양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온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 양해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령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 여기 줄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여기를 또 줄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한 포인트를 해야 되겠네요. 채권자 취소권.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이 나오죠. 첫 번째 채권자 취소권은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는 뭐다? 재판상 행사하는 형성권이에요. 재판으로만 해야 돼. 알겠죠?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다. 알겠죠? 반드시 재판상. 자, 두 번째. 여기요. 이중매매, 이중양도,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통정허위 표시.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특히 재판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이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는데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 지상권에서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은요.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정했죠.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모두 무효. 이게 틀렸죠. 자, 통정에서 증여를 뭐로 가정했다? 매매로 가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요. 증여를 매매로 가정한다. 증여를 뭐라고 한다? 증여를 뭐라고 그래? 이것을 은닉행위라고 하죠. 무슨 행위라고 한다? 이것을 은닉행위죠. 그럼 은닉행위는 뭐예요? 은닉행위는 증여 요건을 갖추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여기 매매죠. 매매는 실제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것을 가장행위죠. 가장매매, 가장행위죠. 가장이란 말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랬어요. 무효. 그래서 여기서요.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모두가 틀렸죠. 그래서 증여는 유효이다. 매매는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래는 증여인데 매매로 등기했잖아요. 매매로 등기했다 할 때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어떻게 유효다? 어떻게 유효? 오케이.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이다. 그래서 등기는
매매의 등기로 유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증여의 등기로 유효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통정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제3자는 통정 허위표시를 기초. 통정 허위표시 줄고 이것을 가장매매. 가장 매수인 해봐. 가장이란 말이죠. 새로운이란 말이 중요해요. 새로운 먼저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새로우니까 거기다 줄고 가서 뭐란다? 기존의 X, 기존에 그러면 안 돼.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 맨 끝에 써 X 아닌 거, 제3자가 아닌 거 우리 암기해야 되겠죠? 세 가지를 암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 뭐가 있어? 오케이, 상속인 또 수익자, 오케이, 수익자. 그 다음에 계약상 지위를 만자 이전, 승계, 지위를 승계받았다, 이전받았다 이렇게. 알겠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제3자가 아닌 것. 알겠죠? 제3자인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건 기본적으로 상속인, 그 다음에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렇게. 나중에요. 제3자란 말이 나오면은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는 제3자가 아닌 것만 우리가 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3번은요. 5번은 통정 어휘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줄고요. 파산관제인 박스. 파산관제인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파산관제는 뭐다? 파산관제인. 자, 지금부터 파산관제를 봐요. 우리가 여기서 제3자인가 제3자인가 다른 거 다 있는데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요 엄비도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제3자고요. 그 다음에 특히요 파산관제인 이렇게 두 가지죠. 물론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것들은 뭐 지금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요 파산관제인은 어떻게 되죠? 파산관제는 뭐다? 첫 번째 제3자에 해당한다. 108조 제3자에 해당한다. 자, 두 번째는요. 파산관제인은 선의 악의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총파산 채권자. 그래서 우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은 채무자로 있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겠죠? 채권자가 있겠죠? 그 채권자 10명 중에서 7명은 악이고 3명이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로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부는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는 악이에요. 그러면 전체로 물어본다? 선의로 보는 거야. 선의.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하는데 이 총파산 채권자 중에 일부가 선이고 일부가 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부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 아시겠죠? 그래서 파산관제에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해.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것은 뭐라고 나왔죠? 이게 나왔죠? 이게 지금 뭐죠? 파산관제는 파산 채권자 모두가 뭐가 되지 않는 한 악의로 되지 않는, 채권자가 모두 악의가 되지 않는 한, 그 말은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다 이 말이지. 그런 경우는 선의로 다뤄진다. 선이다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선의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자, 43번은요. 조건과 기한이죠.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 줄거요.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동그라미 성취한 때부터 여기 줄거. 왜 여기를 줄고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 소급표가 없어.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 봐봐. 그러니까 여기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은 소급표 X죠. 성취한 때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부터 이 말이잖아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성취한부터 효력이 만다? 소멸해. 발생한다 동그라미. 발생은 정지 조건이고 소멸을 만다? 해제 조건이고. 알겠죠? 해제 조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발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뭘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2번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자, 이제 이건 조금 설명을 해야 돼. 우리가 이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뭐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뭐가 있어? 상실 사유.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채무자가
담보를 어떻게 해요? 손상, 감소, 멸실시키죠. 멸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게을리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이렇게.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돼. 그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어떻게 하죠? 당장 돈을 갚아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즉시 변제 청구를 해. 알겠죠?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있으면.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해. 그런데 이 기한의 상실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다? 정지 조건부 기한의 상실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하고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정지 조건부, 하나는 형성권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지 조건부는 이것을 뭐다? 이 전체를 뭐라 한다? 일정한 사유라고 그래. 일정한 사유. 이것을요, 일정한 사유, 이렇게 얘기해. 자, 여기서 먼저요, 여러분,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 정지 조건인 게 뭐죠? 정지 조건은 현재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효력이 뭐래? 발생해. 당연히 발생해. 당연히.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을의 건물에 저당을 잡는단 말이죠. 저당을 잡으면서 뭐라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채무자, 너 만약에 나중에 담보를 뭐한다? 손상하거나 감소하거나 멸실을 시키면 너 그러면 그때 당연히 돈 갚아야 돼. 이렇게. 당연히 돈 갚아야 돼.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 정지 조건은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다른 말 뭐예요? 즉시. 이행기가 도래. 이행기. 당연히 이행해야 돼.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 당연히 이행을 해야 돼. 당연히. 알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형성권이죠. 뭐 형성권. 형성권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뭐냐? 말로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빌리면서 갑이요, 을의 건물에 저당을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을로 만약에 나중에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나 너한테 돈 갚으라고 하면 너 그때 그냥 무조건 갚아야 돼. 그러니까 변제기가 되기 전이라도 내가 돈 갚으라고 하면 말로 그때 너 돈 갚아야 돼. 그것을 형성권. 정지 조건은 당연히. 형성권은 내가 너 돈 갚으라고 하면 말하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뭐냐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가 청구하거나 통지하거나 채권자가 우리 판례는 의사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사행위를 의사표시라고 그래.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다, 또는 이행을 해야 된다, 기한이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런 말을 써. 그럼 우리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한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의 조건, 법률행위의 기한이라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서 정지 조건이냐 형성권이냐 했을 때 어디가 더 가까워? 의사표시하고 형성권이죠. 그래서요, 정지 조건문지 형성권적인지가 불분명하면은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다시 뭐로 추정해? 형성권적으로 추정을 해. 자, 이건 이제 하나가 암기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 나왔죠?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로 특약을 추정한다. OX, X, 정지 조건부가 아니고 뭐다? 형성권적이다. 이렇게.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자, 여기 다시 한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가고시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 이렇게 나와. 여기를 봐. 이렇게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과 OX, X죠. 형성권적은 당연히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알겠죠? 당연히 그러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으면 기한이 도래하거나 이행을 해야 되는 그것을 정지 조건부로 추정한다. OX, X. 알겠죠? 그걸 뭐다? 형성권적.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당연히 또는 즉시. 그러면 뭐? 정지 조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표시. 그러면 뭐? 형성권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정지 조건부, 형성권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 돼. 자,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줄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불능 조건 마이너스. 불능 조건은 효력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성취할 수 없으니까. 그 조건이 정지 조건 줄고 정지 조건은 나중에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해.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그럼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무효가 돼. 무효란다. 맞는 말이죠.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 기한 동그라미, 기한이란 말 동그라미. 기한을 써. 거기다가 확실한 사실의 근거,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에 의존해. 그것을 기한이라고 해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줄과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행기한이 도래 줄고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틀렸어. 없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수백 번 얘기한 것이에요. 이것은 봐봐. 우리가 이제 정지 조건부하고 그다음에 불확정 기한하고 애매해.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봐봐. 할머니가 사망하면 2차 너한테 줄게. 너 시험 합격하면 2차 너한테 줄게. 합격하면 차 준다는 말이야. 지금 안 준다는 말이죠. 할머니가 사망하면 너 2차 줄게. 지금 안 주고 사망해야 준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말이 비슷하죠. 합격하든지 할머니가 죽어야지 차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조건이고 하나는 기한이라고. 알겠죠? 뭐가 조건이다? 뭐가?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죠. 뭐가 기한이다? 할머니가 사망해. 할머니는 반드시 만다? 사망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둘 다 지금은 안 주고 나중에 주는데 어떤 경우는 조건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기한이라고 하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뭐야? 항상 조건은 현재. 조건은 효력이죠? 현재. 2월 1일 현재 효력이 조건은 정지돼 있어. 정지. 조건이 성취하죠? 성취라면 효력이 뭐란다?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현재 효력이 없어. 그걸 정지가 됐다고 그래. 효력이 정지돼 있다. 그런데요, 나중에요, 조건이 성취하면은 그때서야 효력이 뭐를 해? 발생해. 발생하니까 플러스로 보는 거야, 우리가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그러면 봐봐.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 안 했어. 차 사줘 안 사줘? 그걸 얘기해.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불확정 기한은 전혀 달라. 이런 이 불확정 기한, 이런 기한이란 말이 중요해. 조건은 불확실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기한은 반드시 뭐가 돼? 확실한 사실. 확실한 건 불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 근거에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해요. 불확정 기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불확정 기한. 이것을 뭐란다? 불확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 불확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고 뒤에 기한이라는 말이 중요해. 한번 볼까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을이요, 임대차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지금 들어 살고 있어. 중간에 둘이요, 합의로 해약을 했어. 합의로 해지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을이 보증금을 언제 줄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 집이 매매가 되면은 그 집을 팔아서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돌아서 왔어. 그런데 어떻게 되냐? 1년, 만약 매매가 됐어. 그럼 어떡할까? 매매가 됐어. 그럼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이것을 말한다. 불확정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행을 해야 돼. 알겠죠? 발생하면. 자, 그 다음에 그런데 1년하고 5개월이 됐어. 1년하고 5개월. 그럼 17개월이죠. 1년 5개월이 됐는데 1년하고도 5개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1년하고도 5개월이나 됐는데 매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매매가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얘기해. 불가능. 그러면 갑은을한테 1억 반환해야 돼? 아직 안 팔렸으니까 안 줘도 돼? 반환해야죠. 17개월 동안이나 기다렸잖아요. 이걸 뭐란다?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은 뭐다? 확실한 거야. 왜? 갑이 을한테 1억 돌려줄 것은 확실히 있어 없어? 있잖아요. 1억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죠? 그럼 당연히 돌려줘야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불가능이야. 그러면 내가 줄 게 반드시 있는데 집이 매매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평생 동안 돈을 안 갚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불가능해도 이행을 하고 발생을 해도 이행을 해. 그것은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해야 돼. 그래서 정지 조건은 뭐죠? 일정한 사실이 맞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불확정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뭐든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반드시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보면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불가능이죠. 기한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기한. 알죠? 기한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뭐죠? 그런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야지. 있다. 알죠? 틀린 것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상계. 상계는 뭐예요? 상계는 단독행위 써. 단독행위는 뭘 할 수 없다. 조건, 기한, X라고 써.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시기가 뭐예요? 시기를 뭐라고 그래? 기한이라고 하죠. 시기를 기한. 알겠죠? 여기 시기 있죠? 시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 기한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시기, 하나는 종기.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기한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요,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것은 몇 번이다? 몇 번? 여기요, 여기 보면 2번은 아니죠? 2번은 형성권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3번 이렇게 해야죠. 알겠죠? 자, 44번요. 갑은 을과 책이란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우편 줄고. 우리가 이 내용, 증명, 우편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도달이냐 아니냐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우편은 도달이 아니죠. 그런데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은 달리 반송된 적이 없으면 뭐를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1번 갑이 그 후 사망해. 편지를 발송했는데 사망했어. 우리 봐봐. 편지를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죠.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해. 지금 봐봐. 갑이 그 후가 뭐예요? 그 후. 여기서 봐. 그 후 여기다가 발송 후 도달 전 이렇게.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면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OX, X,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중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고 누가 책임을 지면 된다? 그것은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돼. 그래서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2번 을이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OX.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요, 해제, 매매계약전 해제 의사표시 했죠? 해제 의사표시 줄거. 해제 의사표시 줄거. 줄거어요? 자, 그럼 봐봐. 해제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해제 의사표시를 뭐라고 그래?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을 뭐라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해. 이거 딱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알겠죠? 여기 봐봐. 일방적이란 말은 뭐죠?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뭐란다?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래서 해제를 하게 되면 법률 관계가 소멸하죠.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이. 그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뭐라고 했죠? 2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틀렸죠. 알겠죠? 갑이 지금 해제 의사표시 했죠? 그러면 을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알아야 줄고 이것을 요지주의라고 그래요. 요지주의. 우리 원칙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상대방 있는 거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여기 봐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원칙. 여기서 알아야 그러면 안 돼. 알아야 그러면 요지주의가 돼.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알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알아야 그것을 요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을이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을의 내용 증명 우편, 그럼 내용 증명 지금 누가 했죠? 갑이요? 을에겠죠? 그래서 을이 내용 증명 우편이, 을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그게 아니고 3번의 갑의
내용 증명, 갑이라고 돼 있어, 거기? 아, 거기 갑이라고 돼 있어?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틀렸어. 도달한 후 줄거. 도달한 후, 그래서 철해 X. 철회 안 돼. 철회 안 되고 언제 철회된다? 옆줄 긋고 도달 전까지 철회. 도달 전까지 철회를 해. 그런데 도달한 후죠? 도달한 후 철회할 수 없다. 도달한 후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자, 4번은요.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릎에 을에게 줄과 송달되었다. 여기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되었다. 이렇게. 아시겠죠? 왜요? 우리가 등기하고 내용 증명 우편은 우체부가 가서 뭘 받아오죠? 사인 받아오죠? 그러니까 편지가 반송이 안 됐다 이 말은 도달했을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 증명 우편 옆 위에다 써. 등기 우편 이렇게.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과 등기 우편은 송달되었다 이렇게. 5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뭐한 후? 도달한 후. 을에게 도달했죠? 을에게? 을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갑의 내용 증명이 을에게 도달했죠? 도달 동남이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죠. 어떤 효력이 발생하죠?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 후에 을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OX, X. 알겠죠? 그래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죠? 그러면 누가 해결하면 돼?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거죠. 알겠죠?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왜? 이미 해제 의사표시가 뭐랬어? 도달했죠?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도달하면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해제됐으니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성피성령 후견이 됐죠? 그래서 누가 하면 된다? 그것을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요. 45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갑이 있고 이게 병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 을이 지금 대리인이죠. 대리인 이렇게요. 됐죠? 갑이 본인 상대방 대리인이죠. 그러면 1번 을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줄고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대리권 소멸 줄고 대리권 소멸이다. 뭐라고 해야 돼?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그러면 안 돼.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그래서 여기 한정을 X야 동그라미에서 X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시험에 대리권 소멸에서는 거의 정답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죠. 알겠죠?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봐봐. 을이 지금 누구죠? 대리인이죠. 줄거 본인의 허락. 우리는 혹시 기억나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 또 뭐가 있어? 본인의 승낙. 또 채무 이행은 가능하죠. 본인의 승낙, 채무 이행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갑의 본인의 허락이 있죠. 그러니까 갑을 들여서 자신이 줄고 대리인이 X 토지를 매수 여기까지. 대리인이 X 토지를 매수 여기까지 줄고 있어요. 이것을 뭐란다? 자기계약이다. 이렇게.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해요.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안 되지만 뭐가 있으면 갑의 허락,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숙권행위를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갑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줄과 숙권행위 줄고 숙권행위를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숙권행위를 줄고 있고 세 가지 원칙이 있어. 숙권행위는. 숙권행위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불요식행위예요. 숙권행위는 불요식행위. 그 다음에 뭐다? 비출연행위예요. 비출연행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하나 있는데 단독행위죠?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숙권행위는 불요식이고 비출연행위고
의사표시죠. 왜요?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본인의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수권행위를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4번 갑의 수권행위는 여기 나왔네. 불요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수권행위는 3대 요건. 불요식, 비출현, 의사표시. 그래서 묵시적을 말하자면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 왜?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니까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권한도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요. 여기 보면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줄거. 매매계약에는 두 가지. 봐봐. 매매계약 줄거였어요? 첫 번째 해제권. 해제돼 안 돼? 안 돼. 뭐는 할 수 있어? 중도금과 잔금을 뭐 할 수 있어?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할 수는 있다.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해제할 권한은 없다. 뭐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어? 수령할 수는 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걸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에요. 이렇게. 자, 46번. 틀린 건 복대리죠? 복대리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복대리가요. 올해는 나오기 힘들죠. 왜냐하면 복대리가 연속적으로 2년 나온 적은 없어요. 대리에서 논점들이 워낙 많은데요.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 시험법에서 복대리는 C급 정도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C하고 한번 보면 1번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다? 오케이. 본인의 대리다. 그럼 본인의 대리다 앞에다 하나 써야 되겠죠.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랬죠? 앞에다 뭐라고 써야 돼?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이렇게.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이렇게. 그래서 복대리는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됐죠? 자, 2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줄거.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딱 두 가지야.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승낙을 해도 복대리인 선임하죠? 선임할 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 없다 틀렸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알겠죠? 이 두 가지. 자, 3번은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했네. 여기 봐봐.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보면 이게 대리권이죠. 대리권이고 이거 뭐죠? 복대리권이죠. 복대리권. 그러니까 복대리권은 대리권 범위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리에서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당연히 복대리권도 당연히 뭐한다? 당연히 소멸하죠. 항상. 알겠죠? 대리권 배속 안에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문제. 대리권의 소멸 원인은 모두 몇 가지? 첫 번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다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을 해. 여기서 뭐 나왔죠? 지금 대리인이 사망했어. 대리인이 사망. 그럼 대리인 사망이란 말은 뭐다? 대리권 소멸이죠. 그럼 당연히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4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당연히 되죠. 표현대리 줄고 표현대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 자, 봐. 표현대리는 125조 표현대리는 임의대리 되고 법정대리는 안 돼. 법정대리는 안 돼. 126조하고 129조는 임의대리도 되고 법정대리도 되고 다 돼. 둘 다 돼. 근데 봐. 복대리는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예요. 그러니까 복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가 다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다? 복대리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전부 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126조 권한을 넘은, 129조 대리권 소멸 다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5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하죠. 부득이한 사유 줄거. 부득이한 사유. 거기다 써 밑에다가 선임, 감독, 책임이에요. 복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 감독, 책임이에요. 근데 여기 동그라미. 없더라도 동그라미, 없더라도 선임 동그라미, 없더라도 선임, 없더라도에다 동그라미 했어요? 거기다 써.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책임으로. 이때 그 책임으로 하면 자기가 무과실 책임, 모든 책임을 진다면 네 멋대로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언제든지 선임해.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에요? 몇 번? 자, 2번. 자, 47번. 대리권 없는 을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대리에서 우리 지금 시험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대리권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알 수 있죠. 자, 대리권 없는 을 더 이상 뭐 필요 없지. 이거 무슨 대리라고 그래? 무슨 대리? 오케이. 무권 대리라고. 그래서 먼저 이런 그림이 딱 나오면, 사례 문제가 나오면 먼저 그림을 딱 그려.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리면 본인 값. 그 다음에 여기 을이 무권 대리네요. 대리권 없네요. 그럼 뭐 병이 상대방이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됐죠? 자,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 했다. 병이 나왔나요? 상대방? 1번.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죠?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뭐다? 무권대리 위 임대차 계약 줄고 위 임대차 계약 뭐죠? 이퀄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죠.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죠.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해야 돼? 본인이 추인해야 돼.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인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했어요?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다? 언제부터? 써 거기다가 대리 행위 시의 소급이야. 우리가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은 대리 행위 시의 소급, 계약 체결 시의 소급이에요. 그런데 무효 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걸 비교해야 돼.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소급해서. 대리 행위 시에 소급,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 그런데 무효 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소급표가 없어. 두 개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추인하면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갑에게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1번 맞죠?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 동그라미. 추인은 뭐다 써?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추인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다시.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8가지. 시작. 뭐가 있어? 제일 먼저 뭐가 있어? 상계, 면제, 또 추인, 철회, 동의, 또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있죠. 이거 반드시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추인은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이죠. 상대방 있는 단독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어떻게 돼? 명시적으로 해,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줄거.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선약이 악이죠. 여기서 중요해. 상대방은요 반드시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몇 번 봐. 상대방은 선인 경우 뭘 한다? 철회권. 뭐라고? 선인 경우 철회.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뭐라고? 최고권. 이렇게. 선인 경우 철회,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봐봐. 대리권 없으면 알았으면 딱 두 가지야. 철회냐 최고냐 둘 중에 하나. 처리할 수는 없고 최고할 수는 있다. 그래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항상 어떻게 암기한다. 상대방은 무조건 철회권 그러면 안 돼. 선일 경우 철회, 선악 불문하고 최고. 그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4번. 갑이 임대 기간을 단축하여 임대차 계약을 뭐래서 추인해서 뭐라고? 임대 기간을 단축하여 여기까지 단축하여 추인 줄고 단축하여 추인. 그것을 뭐란다? 이렇게 얘기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다. 이렇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다. 이렇게. 이 조건이나 변경한 추인은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원칙. 추인의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알겠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면 안 돼. 왜 조건이나 변경을 가면 안 되지? 왜 안 되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면 왜 안 돼? 추인할 때. 추인은 뭐예요? 계속 또 나가. 하나 따져가면 돼. 항상. 처음이면 좀 어렵지 나중에 따지면 금방이에요. 추인은 뭐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야?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라고 그래?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를 붙일 수 없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언제는 가능해? 상대방에 뭐가 있을 때? 동의가 있거나 채무 면제의 경우는 가능한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인하려면 그냥 추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추인을 했다? 단축, 기간을 단축해서 추인했단 말은 변경을 가해서 추인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추인의 효력이 없다. 추인의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단독행위 때문에 항상 따져가면 돼. 우리가 단독행위가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많이 나오지도 않아. 추인하고 해제하고 취소하고 몇 개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것 그건 뭐다?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란 말이 뭐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단독이다. 단독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갑이 추인하면 그렇죠.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은 줄고 계약시의 소급. 알겠죠? 계약시 가로 묶고 뭐라고 쓰냐? 대리행위시 이렇게. 대리행위란 말이 바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계약시 대리행위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아직 정리가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아마요 기출문제 전 범위요 기출문제 풀이하는 것은 2학원밖에 없을 거 알겠죠? 그러니까 근현대 여러분이요 이 정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엄청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8번 임의대리.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임의대리. 여기 돼 있나요? 자, 한번 볼까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다른 말로 거다 여러 명 걸써 수인이 있다. 여러 명이다. 수인이 있다. 자, 공동대리가 원칙. 뭐가 원칙? 공동대리가 원칙. OX. 무슨 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 각자 대리가 원칙. 이렇게. 니은 권한을 정하지 않는. 이게 또 문제가 돼. 봐봐. 118조가 뭐냐? 118조가 권한을 정하지 않으면 보존행위와 보존행위. 이 보존행위는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4가지는 암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첫 번째는 뭐가 있어?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그 다음에 또 뭐? 미등기 부동산의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 다음에 가옥의 수선. 부패한 음식물의 처분. 이렇게. 다른 건 중요하잖아. 뭐가 중요해? 2가지가. 뭐?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소멸시효 중단. 알겠죠? 우리 시험에는 부패한 음식물의 처분이라고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요? 뭐가 발음 변하지 않아야 돼? 성질.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무슨 행위? 이용하고. 무슨 행위? 계량. 이용과 계량 행위. 알겠죠? 성질이 변하면서 그래서 봐봐. 여기요. 이것을 118조를 읽을 때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읽겠냐? 이렇게 읽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보존행위만 여기를 뭐라고 했어 지금? 보존행위만 만자 때문에 틀린 거라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 맞아. 알겠죠? 만 그러면 안 돼. 왜? 모두 있으니까. 이용과 계량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만이라고 만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 이거 전부 다 해야 돼. 만을 쓰려면 전부를 할 때는 만. 어떻게 한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만 할 수 있다. OX. X.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OX. O.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OX. O.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OX.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죠. 성질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돼. 뭐죠? 성질이 변하면 안 돼. 뭐가 있어? 예금을 인출해버리면 돼. 예금은 권리죠. 인출하면은 뭐죠? 동산이 돼버리죠. 물건이 되죠. 그래 돼? 안 돼?
안 되죠. 예금을 인축해서 주식을 샀어. 주식을 샀는데 대박이 났어. 안 돼. 쪽박은 더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로또 1등 당첨돼서 돼, 안 돼? 안 돼. 왜? 이미 바뀌었으니까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럼 친구한테 대여 빌려줬어. 돼, 안 돼? 안 돼. 이자를 받아. 돼, 안 돼? 안 돼. 다 안 돼. 예금 인출 안 돼. 이것만 딱 알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들은 되게 간단한 말들이죠. 알겠죠? 간단한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요 이해하려면 조금 힘든 것인데, 여기 보면 유권대리가 뭐예요? 유권대리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현명, 대리행위. 이건 대리권과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대리행위, 현명이 있어야 돼. 무권대리가 뭐죠? 무권대리는 대리권은 없고, 알았죠? 뭐는 있고, 현명, 대리행위는 하고. 표현대리 뭐죠? 표현대리 뭐가 없어? 표현대리도 대리권이 없어. 무권대리니까. 뭐는 있어? 현명은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 우리가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 표현대리의 구별은 아주 간단해.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알겠죠?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느냐? 유권대리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하고, 여기 무권대리를 추인하죠? 추인하면 여기도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하고, 표현대리는 당연히 누구한테?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하니까 어떤 착각을 하느냐? 사람들이 무권대리여도 추인하면은 유권대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대리가 되면은 본인이 책임지니까 유권대리가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권이냐 무권이냐 표현대리냐 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된다 해서 유권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는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죠. 표현대리란 말은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유권대리야, 이 말 속에 너는 표현대리야, 이 말이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남자야, 이 말 속에 너는 여자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무권대리를 추인했다 해서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해서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률 효과는 모두 다 누구에게 귀속한다? 본인에게 귀속한다. 아시겠죠? 그것을 비교를 해야 돼. 48번 정답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자, 49번 법정 추인이죠. 이러면요, 법정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딱 찾으려면 딱 하나를 먼저 찾아야 돼. 법정 추인에서는 여기 이의 보류 없이 만에 중요해. 만약에 이를 보류하죠, 그럼 추인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의 보류 없이란 말이 있어야 돼, 추인하려면. 법정 추인은.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볼 때는 되게 간단해요. 법정 추인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딱 두 가지만 암기하면 된다. 우리가 법정 추인은 뭐가 있어? 전, 이, 경, 담, 양, 강, 이렇게. 전이경, 담양강, 이렇게. 전이경, 담양강, 이렇게. 됐죠? 전이 뭐예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요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뭐다? 경계, 담보 책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 모든 것들은요, 취소권자가 하면은 모두가 다 추인이야. 추인이고, 추인은 뭐 할 수 없어? 취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취소권자가 이행하고, 취소권자가 청구하고, 취소권자가 경계, 취소권자가 담보제공, 취소권자가 양도, 취소권자가 강제집행, 전부 다 추인이에요. 추인은 무조건 뭐를 못해?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면 돼, 안 돼? 취소권자가 6가지라면 무조건 다 추인이에요. 그럼 추인은 무조건 취소를 못해. 추인은
추인은 뭐죠? 확정적 유효. 취소는 확정적 무효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추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다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딱 두 가지로 봐. 여기 또 상대방이 이렇게 딱 두 가지. 이 중에서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를 하고 상대방이 전부 다 일부를 양도를 해. 이 두 가지. 이행의 청구, 양도 이렇게 두 가지. 이런 경우라면은 이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가 가능해. 여기는 추인이니까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해. 이렇게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죠? 그럼 이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 그런데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죠? 여기서요, 취소권자가 뭐란다? 수령하죠. 수령하면 그것을 뭐란다? 추인이라고 해. 추인은 뭐 할 수 없어? 취소할 수 없어. 알겠죠? 이걸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원래는 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행을 했는데 취소권자에 뭐가 있어야 돼? 수령이 있어야 돼. 수령.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좀 봐봐.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법정 추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의 보류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6가지를 암기해야 되죠. 전이경, 담양강 6가지. 이 중에서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게 상대방이 하는 경우가 있다. 알겠죠? 추인이 아닌 경우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해. 이행은 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을 했더니 취소권자가 그것을 수령을 해.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 그럼 뭐가 된다? 추인이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만 딱 알면 돼. 이 세 가지. 다른 데는 절대로 정답을 하지 않아. 이 세 가지만 정답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와?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오. 똑같은 문제예요. 추인이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 여기는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가. 법정 추인이 인정 안 돼.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써. 거기다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문제를 뒤집으면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럼 뭐가 된다? 여기 이런 봐봐.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취소권자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여기 보면 취소권자가, 여기 또 취소권자가 리더 있죠? 일단 줄과 다. 맨 위에 취소권자가, 그 다음에 상대방이 3번은, 4번은요, 가운데 취소권자가, 5번은 취소권자가 이렇게. 됐나요? 여기서 딱 하나 조심해야 돼. 여기 봐봐. 이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죠? 그럼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행을 청구를 받았어? 누가?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뭐 한 경우? 받은 경우 이 말이에요. 받은 경우. 똑같아.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알겠죠? 뭐라고?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말이죠? 이 말 하나만 딱 조심하면 돼. 그것 빼고 이것 빼고는 취소권자란 말이 나오면 전부가 다 뭐다? 추인이야. 그러니까 따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추인은 뭐 할 수 없어? 취소할 수 없잖아요. 아시겠죠? 여기 봐봐. 취소권자가 이행을 했네.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했네. 그 다음에 상대방, 여기 봐봐. 여기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네. 상대방이 이행 청구에다 써. 상대방 이행 청구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다 써. 이퀄.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 말이에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알겠죠? 누가?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 취소권자가 뭐한 경우? 양도한 경우. 5번은 취소권자가 뭐한 경우? 경계계약을 한 경우.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50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비록 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확정적 무효 줄거. 자, 지금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확정적 무효 5가지하고 확정적 유효 2가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 아시겠죠? 여기 먼저 우리가요, 토지거래가 있어.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 무효는 먼저 이렇게요, 3가지가 먼저 있고, 여기 2가지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 유효는 2가지가 이렇게 있고. 됐죠? 뭐가 있어? 확정적 유효는 지정해제. 지정해제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이 뭐가 됐어? 만료가 됐는데, 뭘 하잖아? 재지정을 하지 않아. 재지정을 하지 않아. 이렇게. 자, 2번째. 확정적 무효인 것, 첫 번째, 불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알겠죠? 2번째는요, 쌍방이 협력,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냥 협력, 거절, 의사를 표시 이 정도 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거나 배제나 잠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가지가 더 있어. 뭐가 있어? 우리가요,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해. 정지 조건부. 그런데 조건이 이미 말 수 없어. 성취할 수 없어.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어. 플러스죠? 그런데 말 수 없어. 조건이 말 수 없어. 성취할 수 없어. 성취할 수 없다. 여기서 불능 마이너스라고 그래.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죠? 마이너스. 근데 여기요, 중간 생략 등기래. 중간 생략 등기.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무효.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플러스 마이너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마이너스. 중간 생략 등기 플러스. 단속 규정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 이 5가지는 무조건 암기. 이것도 암기해야 돼.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그래서 여기 보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그랬죠?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이걸 암기하라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줄고, 그럼 뭐다? 허가 전이다. 허가 전. 허가가 있기 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1번. 위계약은 유동적 무효. 맞죠? 그 다음에 2번. 자, 옆에다 써.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허가 받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 허가를 받으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돼. 그 다음에 2번.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어. 왜 그러죠? 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까요? 자, 허가전이라고 그랬죠? 따져가면 돼. 허가전은 뭐라고 그랬죠?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니까 채권행위가 있어 없어? 채권행위가 효력이 없죠? 채권행위가 없죠? 그러니까요, 여기요, 채권행위가 없으니까 의무가 있어 없어? 의무부담행위가 없죠? 의무부담이 없죠?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에 문제가 있어 없어? 이행에 문제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없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이 없고, 원상 회복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고,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토지거래 허가전은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에요. 이건 법의 논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유동적 무효죠? 채권행위 무효,
그럼 채권행위가 뭐란 말은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할 것이 없죠. 이행할 것이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를 못하죠. 이행을 청구를 못하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없죠.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제, 손해배상, 원상회복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나왔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왜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도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유동적 무효니까. 3번 갑은 의뢰 매매대금을 매매대금 이행정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이거 봐봐 3번. 자 3번을 봐 이제. 3번은 뭐가 중요하다? 먼저 갑과 을이 계약을 해. 갑과 을이 먼저 계약을 해. 그리고 뭐를 해? 두 사람이 협력을 해. 협조를 해야 되겠죠? 협력을 해가지고. 알겠죠? 협력. 이게 2번이에요. 협력을 해서 뭐가 나와? 허가가 나와. 그럼 3번이죠? 허가가 나오면 그럼 어떡한다? 여기 4번으로요. 갑은 뭐를 받고? 대금을 받고. 을은 뭐를 가져가고? 등기를 가져오죠. 이렇게. 알겠죠? 이게 순서예요. 순서. 계약을 하고 서로가 협조해서 허가가 나오면 대금과 등기를 청구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죠? 갑은 을의 매매 대금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 봐봐. 대금. 여기 대금 안 준다고 협조를 거절한다. 순서가 맞아 틀려? 틀리죠. 순서가 뭐야? 먼저 뭐를 하고?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면 대금을 청구해야죠. 을은요 대금 안 준다고 협력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얘기해. 알겠죠?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동시이행 관계 X. 동시이행 관계가 없어. 협력 의무는.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 줄고 지정기간이 만료 우리가 했었죠? 재지정이 없는 경우 재지정 그것을 말한다. 맨 끝에 확정적 줄 것이고 유효 줄 것이고 확정적 유효가 또 하나가 있죠. 지정해제 이렇게 지정해제가 되면은 확정적 유효가 돼. 5번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야? 아까 우리 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뭐를 했다는 거야?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뭐? 마이너스. 중간 생략 등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가 돼? 마이너스. 그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을이 병에게 토지를 전매했죠. 팔았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대상자로 줄거봐.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 이걸 뭐한다? 중간 생략 등기 플러스죠. 중간 생략 등기는 플러스죠. 단수 규정이니까.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마이너스죠. 효력 규정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뭐가 돼? 무효가 돼. 무효. 그래서 등기를 받았다. 곧바로 등기를 받았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러면 안 돼. 무효이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게 왜 나온다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13회부터 거의 매년 한 13회부터요. 한 10년 넘게요. 매년 한 번도 거리지 않고 토지거래가 구역에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나라가 토지거래가는 주로 투기 발생 기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사실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져서 최근에는 세종시 할 때 빼고 마지막으로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다시요. 우리가 작년에요. 시험 보기 전에 뭘 했냐? 전국의 신도시를 5군데를 지정을 했죠. 그래서 지정을 하면서 다 다 묶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었단 말이야. 5군데 신도시를. 그래서 이거 시사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요.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올해 다시 나오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문제, 3문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니. 2번 연속 나오지는 최근에는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도 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51번부터는 물권법이에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물권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